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수해강 기독학교의 이시원입니다. 근데 저는 북한이 탈중앙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북한은 대북 제재와 국정 폐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비용이 어떻게 마련되었을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선 북한은 작년 한 해인 2022년에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들여 미사일 발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도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구형 기종을 폐기하는 차원에서 미사일을 대량 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전력화 단계에 있거나 새로 개발된 미사일을 대규모로 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이 무기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북한의 새로운 체제 유지 전략으로서 해킹을 선택하였는데요. 그렇게 북한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만 무려 2조 67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양성한 해커들의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발생한 라자루스라는 북한의 해커 부대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라자루스는 북한의 정예 해커 부대로서 미국 연방은행에 있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명의로 보관되어 있던 외화 중 9억 5,1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킹으로 탈취한 사건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라자루스는 탈취한 자금의 일부인 700억만 탈취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유명해진 것은 북한이 외교와 국제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을 상대로 해킹했다는 점, 그리고 1조 원을 해킹한 대담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계속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라자루스라는 북한의 해커 부대 말고도 여러 해커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각각 다른 성격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부대는 총 4개로 김숙희, 라자루스, 블루노르프, 안다리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블루노르프와 안다리엘은 라자루스라는 부대에서 나눠진 부대로 각각 목적이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데요. 그리고 김숙희의 경우에 또한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태영의 의원의 비서를 사칭한 사회공학 전술을 이용한 해킹을 시도하였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하는 목적에는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은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표에서는 사건과 주요 공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대북 제재 시기에는 금융 공격이 주로 이루어지고, 대화 시기에는 정보를 탈취하는 시기입니다. 이건 은행 해킹 사례고요.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 해킹 사례들입니다. 자, 그럼 북한과 탈중앙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이론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처음은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한국어로 탈중앙 금융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탈중앙 금융 시스템이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2008년에 처음 언급한 탈중앙이라는 개념을 금융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탈중앙 금융 시스템이란 은행과 기관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래자 간의 투명한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 금융 시스템은 거래자 간의
거래자들 이외에 다른 제3자는 거래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에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돈이 이체되는지 그 지갑의 주인이 직접 자신을 밝히지 않은 이상 알아내기 어렵기에 북한은 유엔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하여 탈중앙 금융 시스템을 악용합니다. 그리고 비대칭 전력이란 비대칭선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고 있는 전력을 뜻하는데요. 이 전력은 상대방과의 큰 격차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한 전력입니다. 상대가 예상치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대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4대 비대칭 전력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핵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잠수함, 그리고 특수부대, 마지막으로 사이버전 전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비대칭 전력의 발전을 위해 해킹한 돈은 탈중앙 금융 시스템을 통해 사용합니다. 재래식 전투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많이 나는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비대칭 전력을 발전시켜왔고,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강화해서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합니다. 탈취한 돈은 탈중앙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유엔 대북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북한의 해커 조직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하는 수준과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국제사회에도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비교적 최근인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미는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 정보 동맹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한미는 북한 해커 조직의 가상 자산을 세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였고, 그중 일부 자금을 차단하여 미국 사법당국이 동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노르웨이 경찰이 북한 해킹 조직과 연계된 가상 자산을 압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미국 FBI와의 합동 작전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또한 한국은 인터폴을 주도로 한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해치3 작전에서 30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도박, 성착취 관련 자금 세탁에 관련된 수백 명의 용의자가 체포되고 수천 건의 사건이 해결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며칠 전인 2023년 6월 17일 BBC는 비밀리에 북한 주민과 인터뷰하며 전 세계에 북한의 상황을 알리는 심층 취재를 보도했습니다. 3년 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내부는 재앙에 가까운 굶주림과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환경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북한 내에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해킹으로 북한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유엔의 제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력 도발을 하는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환경은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기법과 해킹 기술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연구들을 기반보다 더 다양한 해킹 방어 기술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해킹에는 창과 방패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창에 대한 분석만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방패에 대해서도 다뤄져야 하고,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려면 국제적으로 공조를 이루고 있는 다국적 화이트 해커들의 성공적인 방어 사례가 필요합니다. 다음 연구가 가능해지도록 많은 사이버 공격들이 차단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북한 정부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